여야는 선관위를 난타했고 혹시 대선 불복의 불씨가 될 것은 아닌지 저희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워낙 선관위의 태도가 당당해서 국민들을 향해 난동 부린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황당함을 넘어서 보는 국민들 입장이 당황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황스러움의 절정은 지난달 9일 선관위 사무총장이 큰 소리를 떵떵 쳤다라는 겁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럼 20만 명을 서울 투표소별로 평균을 내보면 한 20명 남짓 되거든요. 한 분당 5분 정도 걸렸어요, 지난번에. 그렇기 때문에 30분 남짓이면 됩니다. 저희는 작년 연말부터 코로나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왔고 저희가 예측하는 것이 수치적으로는 거의 맞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0분이면 된다, 문제없다. 지난달 9일 자신감을 보였던 이분이 아까 조금 전 야당 의원들에게 확진자들이 난동을 부렸다. 법대로 하라라고 말했던 그분 맞습니까? 같은 분? 네, 같은 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지난달에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날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해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했죠. 그리고 여러 번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확진자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서 사실 지금 확진자가 20만 명씩 나오고 있는 게 이게 오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지금 증가해 온 거기 때문에 충분히 우려를 제기했고 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관위에서는 자신 있다. 우리가 예측한 게 맞을 거다. 여러 가지를 계산해 본 결과 한 투표소당 한 20명 정도 올 거고 한 30분 정도면 끝나지 않겠냐. 30분은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몇 시간이 걸렸다는 보도도 있는데요. 한 시간씩 기다리다가 쓰러지는 사람까지 생겼는데 30분이면은 뭐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자신만만해했죠.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뭐 오래 기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투표함도 제대로 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쓰레기 봉투에다가 투표 용지를 넣으라고 하는 등 너무나 많은 부실이 있었는데 사실 이 선관위에서 해명 자체도 너무나 고압적이고 전혀 친절하지 않고 잘못한 게 없다는 식이었어요. 맨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실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난동 얘기도 했는데 뭐 뭔 얘기 못 하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실수예요.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실수가 바로 이 선거와 관련된 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헌법상의 기관으로까지 보장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주 단순 실수도 아니고 너무나 여러 군데에서 공백과 실수와 사실 엉망진창이었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도 저렇게 뻔뻔하게 국민들이 난동을 부렸다, 확진자들이 난동을 부렸다 이런 얘기를 하다니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를 보고 계신 수많은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분이면 된다, 문제없다라고 지난달 자신감을 보였던 선관위 사무총장이 문제가 발생하자 확진자들이 난동을 부렸다라고 얘기한 장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당연히 여야 모두 선관위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그 장면 함께 보시죠. 사전투표에서 코로나 확진자 또는 그 자가격리자분들이 투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투표권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선관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예측하고 준비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 이러십니까 지금? 막지 마세요. 길 여세요. 지금 은평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고도 청소년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선관위니 보험 앞에서 투표함에 집어넣으라고 돼 있는데 157조 그게 하나도 안 벌어졌잖아요. 동선도 분리해야 되는데 투표하면 하나밖에 못 설치. 아니 그걸 미리 알고 있으면은 그 별도의 투표소를 만드셔야죠. 나누시는 거니까. 보험을 안 했다고 합니다. 사퇴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가 문제가 된지 아니 무슨 사태를 그렇게 잘 파악하셔서는 잘 파악하고 왔어요. 계속 사태를 파악을 했는데. 나 지금 저 선거 참관하고 왔어요 지금.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확진자 투표예요 지금. 문제 제기를 안 하는 사람이 한 사람보다 많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게 확진자 투표 준비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능력이 있는지도 의심되고 해가지고 아니 제가 정말 가장 화가 났던 것은
도대체 공직선거법상 정해져 있는 절차를 지켜달라고 하는 국민들한테 난동을 부린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지금 여야 국회의원들이 항의하는 장면 보셨고 야당의 김은혜 의원이 문 닫으려는 걸 못 닫게 잡고 있는 바람에 선관위가 어떻게 해명하는지도 저희들이 지켜봤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식의 해명을 선관위가 했군요. 야당 국회의원에게 제대로 파악하고 오라. 문제제기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식의 황당한 해명의 모습까지 지금 저희 국민들이 똑똑히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를 통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그 개정에 정이 없다. 법원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선관위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인정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때 저 순간만큼은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저 행정부에도 속해 있지 않고 입법부에도 속해 있지 않고 독립기구예요. 사법부에도 속해 있지 않은 말하자면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관리라든지 통제라든지 물론 이제 국회를 통해서 통제를 받긴 합니다만 일반 중앙행정기관, 그러니까 행정부 소속의 행정기관이었으면 아마 저렇게 했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그것을 담보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 뭐 존재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 부분에 대한 그것은 이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국회 차원에서 좀 면밀하게 법제도적으로 조금 더 이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예. 장치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법관 중에 한 분이 맡게 되거든요. 예. 예를 들면 제 지역구인 부산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부산 서부지방법원의 법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법부 판사들이 주로 맡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선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전부 비상근입니다. 그러니까 상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비상근이죠. 그러니까 출근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위주로 선거관리 업무가 돌아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출근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불거지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아까 사무처장 이야기가 뭐 자신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철저하게 예측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총선 국회의원 선거와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치르면서 네. 뭔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무 문제 없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선거를 치렀다라는 평가가 대체적이었는데 그런 평가에 너무 좀 오만해졌던 것은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CCTV도 있습니다.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도 있습니다. 저 자료들 전부 보존을 잘해서 혹여 예.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는 증거 자료를 쓸 수 있도록 보존 조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잘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원장을 경질해야 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다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게 비상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지역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비상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굉장히 국민들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네.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치의 어떤 책임을 지는 오.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대치의 책임. 법적인 검토는 좀 해봐야 되겠다 이 말씀 다 올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치의 책임.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지금 함의돼 있을 것 같아요. 김은혜 의원님, 그 얘기 좀 한번 확인할게요. 앞서서 네. 선관위 관계자가 문을 막 닫으려고 해요. 야당 네, 의원들이 네. 항의를 하니까. 네. 문 밖에는 저희 기자들이 있고 문을 닫으면 그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기자들이 알 수가 없고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들이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네. 김은혜 의원이 문 못 닫게 막 이렇게 잡고 있는 모습도 아까 나왔는데 네. 야당 의원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를 하냐라고 항의를 하자 선관위 관계자가 예상 외의 답변을 해요. 제대로 현장도 파악하지 않고 왜 문제 제기를 하느냐라는 말을 제가 들었고 문제 제기를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은데 왜 여기 와서 이러느냐라는 식의 반문도 있었는데 네. 맞습니까? 그런 얘기한 게? 네, 저희가 야단 맞았죠. 선관위 분들한테요. 네. 선관위 사무총장도 그렇고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러 찾아가니까 일단 이 방엔 언론 카메라는 들어오지 말라라고 제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 법과 원칙에 따라 당당하다면서 왜 국민에게 공개되는 건 막는 거냐라고 하니까 여기는 집무실이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그럼 집무실은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면 어떤 밀실 정치나 행정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카메라 기자님과 함께 들어가고자 저희가 했었고, 화를 선관위원이 내면 안 되죠. 중앙선관위가 화를 내면 안 되죠. 국민들은 지금 피가 끓어오르는데 그거를 왜 그분들이 화를 냅니까? 그래서 두 가지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객관적인 공정선거를 한다면 국민들의 직접 투표, 비밀 투표를 지켜줬어야죠. 직접 투표 못했습니다. 그 아픈 확진자분들이 자신이 기표했던 투표용지에 투표함에 못 넣었어요. 그거를 투표관리관에게 주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두 번째로 비밀 투표 원칙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투표용지 내고 나니까 그 뒤에 자기 이름 쓰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투표 봉투에 어느 분이 어떻게 투표했는지 나중에 한번 체크해야 된다고 하니까. 자, 요거는 지금 저희가 언론 보도로 지금 확인 못한 내용인데 네네. 제보 받으셨습니까? 제보 받았습니다. 투표 봉투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쓰라고 하니 그분이 왜 내 이름을 써야 되나요? 비밀 투표 내라고 하면서 저항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너무 많은 분들이 몰려드니까 어떻게든 인원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추어고 그거는 충분히 의혹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결론을 선관위가 내줘야 됩니다. 그렇게 그저께 밤에는 고압적이었던 선관위가 문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나서니까 갑자기 물먹인 솜처럼 유들유들해지시더라고요. 진정한 독립기구라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솜이 됐어야죠. 왜 대통령과 여당 후보의 말을 듣고 나서 그렇게 부드러워집니까? 저는 그러니까 선수가 아닌 심판이 선수로 뛴다는 의혹을 선관위가 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가 불신을 자초했다. 대목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하신 부분은 야당 김은혜 의원이 제보를 받은 내용이다. 네. 그러니까 투표용지에 이름을 쓰라고 했다. 일부 투표 투표소에서. 봉투예요. 봉투에. 네. 그런 제보 내용 야당의 주장도 전해드렸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도 선관위를 질타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이야기 들어보시죠. 제가 볼 때는 사전투표 부정 의혹을 늘 가지고 계시는 이 보수층 유권자들의 분열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투표하면 저희가 반드시 이깁니다. 이재명 후보도 선관위를 질타했습니다. 선관위와 당국은 9일 본투표소에서 확진자들이 불평과 혼선 재발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야 된다. 질타했고요. 윤석열 후보 우려가 현실로 한 달 전부터 확진 격리자 투표할 권리 보장 누차만 했지만 선관위가 혼란과 불신을 야기했다. 여야 후보 모두 선관위를 질타한 겁니다. 각 당의 책임자들도 선관위를 때렸습니다. 진상규명이 우선 필요하고요. 철저히 준비했다는 게 어제 벌어진 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희 당도 대단히 이 중대한 사고다라고 보고 이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실시되는 선거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 허술하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피해 사례를 수집 중이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국민의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책임은 반드시 묻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 당 지도부들은 어떤 입장을 냈을까요? 야당 지도부에서는 선관위원장 경질 이야기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일단 먼저 민주당 송영길 대표, 선관위 차원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관련 책임자들 문책해야 한다. 이낙연 전 대표죠. 총괄 선대대책위원장입니다. 내가 알던 선관위는 이러지 않았는데 어디가 고장났냐라고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전체적으로 책임질 인사에 즉각적 거취 표명이 있어야 된다. 김기현 원내대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상황, 그 어떤 형태의 불법 부정, 부실, 투 개표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